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막 완벽하게 흠결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일이나 일상에서 그런 순간을 딱 마주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진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약간 기이한 현상 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일하시면서 완벽하게 모든 변수를 통제했다고 생각한 프로젝트가 아주 사소한 타이밍이나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반응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방향을 잃고 흔들려버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완벽해 보이던 판이 기이하게 흔들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유튜브 채널 흥민뉴스 247에서 분석한 그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 결승 2차전의 판도 변화입니다. 그 분석 영상 저도 봤습니다.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누가 고음을 더 잘 올리느냐, 누가 박자를 잘 맞추느냐 이런 걸 분석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기술적인 분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인간의 심리, 대중의 군중 행동, 그리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적 변수들이 어떻게 그 완벽해 보이던 무대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뜯어볼 겁니다.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경연 프로그램의 결승전은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곳이 아닙니다. 약간 고도의 심리전이자 대중사회학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죠. 대중사회학의 축소판이요? 네, 기술적으로 무결점의 점수를 매기는 마스터들의 아주 이성적인 채점표가 있잖아요. 그거랑 어떤 본능적으로 끌리는 서사에 반응하는 관객의 감정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이른바 3파전의 주인공들부터 한번 보죠. 성리, 하루, 장한별 참가자입니다. 네, 세 명 다 정말 엄청난 실력자들이죠. 자료에 묘사된 그 성리 참가자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약간 정교 1등의 딜레마가 딱 떠올랐어요. 정교 1등의 딜레마요? 네, 퍼포먼스나 무대 장악력, 음색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완벽에 가깝잖아요. 마스터 점수도 늘 최상위권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1위라는 완벽한 타이틀이 지금 가장 위험한 덫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70점 받던 참가자가 90점을 받으면 다들 우와 하고 환호하지만 성리가 90점을 받으면 대중은 오늘은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하고 오히려 실망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중의 뇌는 이미 성리의 그 뛰어난 완벽함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미 뇌가 완벽함에 절여진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기대치의 기준점 자체가 확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히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대중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거죠. 야, 그거 진짜 잔인하네요. 네, 결승전처럼 모든 참가자의 실력이 다 상향 평준화된 무대에서는 단순히 결점이 없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제 성리에게 필요한 건 무결점의 방어가 아니라 그 높아진 대중의 기대치를 한 번 더 박살내버릴 약간 압도적인 충격요법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면 장한별 참가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료를 보면 장한별 참가자의 핵심 무기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진중한 품격이거든요. 네, 정말 흔들림 없는 보컬을 보여주죠. 근데 이 튼튼한 안정감이 지금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항상 흔들림 없이 정제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찰나의 가사 실수나 미세하게 호흡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마치 현미경을 들이댄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완벽함의 저주입니다. 장한별의 무대는 아주 견고하고 매끄러운 대리석 건축물과 같아요. 질감이 거친 흙벽이라면 작은 흠집이 나도 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겠지만 매끄러운 대리석 표면에 생긴 작은 실금은 시야 전체를 지배할 만큼으로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중은 각 참가자마다 각기 다른 기대치의 잣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승전 후반으로 갈수록 장한별은 그 매끄러운 벽을 스스로 깨부수고 완전히 날것의 감정을 터뜨리는 일탈의 순간이 필요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두 선두주자가 완벽함과 안정감이라는 자신들의 무기에 발목이 잡혀서 고전하는 사이 완전히 다른 결로 승부하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참가자인데요. 하루 참가자.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이 자료가 분석하는 하루의 무대는 참 묘해요. 막 폭발적인 고음이나 화려한 기교가 없어요. 그냥 한음 한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부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죠. 네. 결승전 무대치고는 너무 약하고 심심하다. 이런 기술적인 비판이 있는 반면에 설명할 순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해서 계속 눈물이 났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하루의 무대가 지닌 이른바 시차 효과입니다. 강력한 고음은 듣는 그 순간에는 즉각적인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사실 노래가 끝나면 빠르게 휘발될 수 있거든요. 아, 듣고 나면 까먹는다는 거군요. 반면에 계산 없이 막 툭툭 던지는 듯한 하루의 감정선은 노래가 끝난 뒤에 아주 짙은 잔상을 남깁니다. 오디션의 생방송 문자투표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청자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핸드폰으로 특정 참가자의 이름을 적어 보내는 행위. 이거 머리로 계상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의 동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의 폭발력은 좀 약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려 놓는 하루의 잔상은 투표라는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무섭고 예리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 3파전의 우승 후보들이 각자의 거대한 기대치와 딜레마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 빈틈을 치고 올라오는 언더독들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네요. 네, 결승전의 진짜 묘미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스포츠 경기 볼 때 생각해보면요. 이미 메달을 여러 번 딴 천재 선수보다 초반엔 뒤처지다가 막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참고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역전해 나가는 선수를 볼 때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응원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완벽하게 태어난 영웅보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눈앞에서 진화하고 성장하는 영웅에게 몰입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아주 오래된 서사적 본능입니다. 서사적 본능이요? 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안정적인 서사에는 굳이 내가 개입할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장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후원자 심리가 확 발동하게 되거든요. 그 후원드 슈어링 정확히 자극하는 복병이 바로 이론의 참가자와 황윤성 참가자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론에는 초반 라운드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눈에 잘 안 띄었죠. 근데 결승이 다가올수록 무대 적응력과 표현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시청자들 입장에선 숨겨진 원석을 발견한 쾌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황윤성 참가자의 경우 단순하게 노래를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이 무대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절박함이 화면을 뚫고 나옵니다. 현장의 에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게다가 마스터 점수로는 하위권에 머물렀어야 할 정연호, 이창민 참가자조차 오로지 현장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만으로 탈락권에서 생존권으로 수직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관객 점수가 판을 다 뒤집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저는 전문가님께 근본적인 의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도대체 대중은 왜 음정이나 박자 같은 객관적인 노래의 완성도보다 그 사람의 간절함이나 성장 스토리에 훨씬 더 무거운 점수를 주는 걸까요? 이게 진짜 공정한 음악 경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중예술에서 말하는 공정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발성의 정교함이나 피치의 정확도에만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 수십 명을 모아놓고 채점표만으로 1등을 가려야겠죠. 그렇죠. 콩쿠르처럼요. 하지만 대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청자는 이론의 무대를 단순히 3분짜리 음원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 혹은 드라마로 소비하는 겁니다. 아, 드라마로요? 네, 황윤성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마이크를 쥔 손의 떨림.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정제된 녹음실 음원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아주 날것의 시각적, 감정적 정보거든요. 네, 맞아요. 즉, 대중은 어떻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부르는가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 무대에서 저토록 처절하게 노래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압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왓이 아니라 Y에 추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관객들의 현장 평가를 보더라도 저 가수의 피치가 정확했는가 이걸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는가 이걸 묻죠.
아, 대중은 왜 부르는지에 투표한다. 감정과 서사가 기술을 압도한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흥미뉴스 247의 이 자료는 참가자들의 기량이나 서사 자체를 넘어서 그들이 서 있는 링 자체를 엎어버릴 수 있는 환경적인 변수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그 요까지 변수 부분이죠. 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로우면서도 좀 딴지를 걸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곡 미션에서 노래가 참가자의 스타일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후보로 문제, 혹은 참가자가 무대에 몇 번째로 올라가느냐 하는 무대 순서의 문제.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자료에서는 무대 순서가 초반이면 뒤로 갈수록 잊혀지고 후반이면 앞선 무대들의 피로도를 뚫어내야 한다고 분석하는데 설트리 전문가님, 이런 건 실력이 아니라 100% 운의 영역 아닙니까? 제비뽑기 복불복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순전한 우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참가자의 개인 서사와 결합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운을 훌쩍 넘어섭니다. 운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언급했던 감정의 전상을 아주 길게 남기는 하루 참가자가 만약 모든 관객과 시청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맨 마지막 순서에 배치된다면 어떨까요? 아, 앞선 그 화려한 퍼포먼스들에 지쳐있던 대중에게 막 조용히 속삭이듯 진심을 전하는 하루의 마지막 무대는 그 피로를 싹 씻어내는 완벽한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반대로 폭발력이 아주 강한 성리가 마지막에 나온다면 오히려 과잉자극으로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즉, 순서라는 환경적 변수조차도 자신이 가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파괴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입체적인 전략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타이밍과 서사가 만나면 폭발한다. 그렇다면 생방송 문자 투표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반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팬덤 큰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면 이것도 그냥 인기 투표의 연장선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누가 팬이 더 많냐의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요. 군중 심리와 알고리즘이 빚어내는 아주 정교한 피드백 루프에 가깝습니다. 피드백 루프요? 네, 생방송 투표는 앞서 말한 각기 다른 서사들이 정면 충돌하는 용광로예요. 성리의 원복함을 지키려는 단단한 팬덤, 하루의 진정성에 눈물을 흘린 감정 지지층, 그리고 이론의 서사에 동참한 성장 응원단이 실시간으로 표를 던지잖아요. 네, 엄청 치열하겠죠. 근데 여기서 유튜브 쇼츠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이 여론의 가속 페달을 확 밟아버립니다. 특정 참가자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면서 와, 요즘 이 참가자 폼 미쳤다. 이런 온라인의 분위기가 딱 형성되면 대세감이 생기죠. 맞아요. 실제 생방송을 보면서 투표를 할까 말까 망설이던 대중들은 그 대세감, 이른바 뜨거운 흐름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체감되는 가상의 인기가 실제 현실의 문자 투표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군중 심리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온라인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대세감이 시청자들의 판단력에 개입해서 투표 버튼을 누르게 만든다니 약간 투명한 유리창 밖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쑥 들어와서 개입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결승전 당일의 멘탈 관리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건 프로라면 당연히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멘탈이 흔들려서 노래를 망치는 건 변수가 아니라 그냥 실력 부족 아닐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흔히 심리 상태나 멘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의지력의 문제로 치부하기가 쉽잖아요. 네, 정신력 문제라고 보통 하죠. 하지만 인간의 몸을 악기로 사용하는 가창의 영역에서 심리는 철저하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생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생리학적이요? 성리가 느끼는 내가 무조건 1위를 수성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장한별의 이번 무대에서는 평소에 나답지 않은 작은 실수조차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박. 그리고 황연성의 이 무대에서 모든 걸 불태우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그 과도한 간절함. 네, 다들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뇌에서 이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신호가 탁 켜지는 순간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목 주변의 후두 근육과 성대를 뻣뻣하게 수축시켜버립니다. 잠깐만요. 머릿속의 압박감이제로 목 근육을 물리적으로 조여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릴렉스해야지 통제하려 해도 몸이 이미 전투태세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 미세한 근육의 긴장이 한마디의 호흡을 미세하게 흔들어 놓고 결국 결승전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고음 한 번에서 피치가 뚝 떨어지거나 카메라가 클로즈업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 근육이 굳어서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게 만듭니다. 와, 그 중요한 순간에요.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중의 몰입을 확 깨버리는 거죠.
결국 링 위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단순히 성대와 성대가 맞붙는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극단적인 멘털 게임이 물리적 결과물로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현장인 셈입니다. 멘탈의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성대를 굳게 만들고 그 흔들린 호흡 하나가 생방송을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투표 향방을 순식간에 바꿔버린다. 이거 정말 거대한 나비 효과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뉴스 247의 분석 자료를 통해 무명전설, 결승 2차전이라는 겉보기엔 그저 화려한 쇼지만 그 이면엔 소름 돋도록 복잡한 메커니즘이 얽혀있는 전장을 뜯어봤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곳이죠. 무대를 압도하려는 성리, 관객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상을 남기는 하루, 완벽의 딜레마를 깨부숴야 하는 장한별,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이룬혜와 절박함 하나로 모든 걸 던지는 황윤성까지 이들의 개인적인 기량과 간절한 서사가 순서와 신곡, 알고리즘과 군중심리라는 아주 거대한 변수의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결국 마지막 순간 그 파도 위에서 단 한 번의 눈빛과 호흡으로 수백만의 마음을 훔쳐내는 자가 왕자를 차지하게 되겠죠. 숫자로 기록된 마스터들의 채점표는 방송이 끝나면 그냥 데이터로만 남겠지만 결국 대중예술의 역사에서 진짜 우승자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오래 뿌리를 내리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완벽함을 넘어서 인간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 그것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일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심리전과 시스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일상이나 업무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통과시키는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실력이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오디션 무대의 톱니바퀴들을 해체해 본 것처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흘린 땀방울 하나, 유튜브 쇼츠의 교묘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가짜 대세감, 심지어 그 사람이 회의실에 몇 번째로 걸어들어와 발표를 했느냐는 아주 우연한 순서와 타이밍이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뒤흔들어 놓고 결정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오늘 하루 이성적이라 굳게 믿고 내렸던 그 수많은 평가와 결정들, 과연 그것들은 얼마나 진짜 객관적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감정적인 서사와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쉽게 설득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